오늘은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의 사례예요.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가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입증을 해라, 입증을.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기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대여나 증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전액 반영이 원칙이에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거나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형사고소 하셔야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발급되는 그 증명서들이 있어요. 뭐 고소 접수 증명서, 뭐 아니면은 뭐 민사로 청구하셨으면 소장,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회생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 있는 회생위원님들한테 이 사람 사기 피해 본 사람이니까 선처해 주세요. 돈 빼돌린 거 아닙니다. 은닉한 거 아닙니다. 현금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를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뢰인 재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례인데 60대 후반 남성, 경기도 화성 사시고 150으로 되시는데 직업이 악사...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디서 연주하시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부채가 생긴 걸로.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론가 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뽑아서 줘야 돼. 내가 누군가한테 이체를 해주고 나 사기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법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나 법원 같은데 피해 사례에 대한 고소나 뭐 소장이라든가 네, 이런 걸 넣어야지. 일단은 증빙 자료? 그걸 내야 돼. 그래서 이분도 너무 당연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으니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쓴 거야. 고소사실 확인서 아니면 뭐 사건 뭐 접수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하거든. 소득 150만 원 중에 월 소득이 120이고 이분이 취업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솔직히 이분은 회생을 위해서 취업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분이 4대 보험되는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한테 120만 원 받는다라고 했고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30만 원을 받더라고. 회생을 위한 월 소득을 산정을 할 때 단기로 받는 것들은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생은 못해. 근데 이렇게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런 것들만 있어도 그걸로 변제계약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150이 된 거지. 만약에 이 기초연금이 소득을 안 잡혔으면은 그 최저생계비랑 거의 비슷한 돈이기 때문에 파산 정도도 솔직히 고려해 볼 만 했었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 지속적인 치료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비 5만 원 깔끔하게 30씩 36개월에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피해 금액이 빚이 됐기 때문에 소득이 좀 적더라도 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신청하시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오면 가끔 오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맨날 검찰이다 뭐다 하면은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지방경찰청 누구 무슨 검사입니다. 막 그래. 그 누구요? 몇 기예요? 막 물어보고. 몇 기예요? 지금부터 뭐 즉결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즉결심판. 네가 판사야. 즉결심판이란 말을 내가 들어 무슨 좀 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안 속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어떤 식으로 또 속일지. 형사사건을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범죄랑 보이스피싱이랑 그다음 마약이랑. 보이스피싱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도 말고 절대 당하지도 말고. 큰 돈은 이렇게 이체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돈을 달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에요. 소개해보시죠. 이번 사례도 인천지방법원이고요. 60대 여성 최근 사별하신 걸로 월 200만 원 울어댔는데 빚은 5,700만 원. 부채 이유가 투자 사기로 나오는데 투자 사기가 뭐 부동산 이런 거예요? 투자 사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 리딩방에 들어갔는데 야 오늘 사성전자 짱이다. 사성전자 오늘 상한가 간다 라고 해서 그래? 결국 자기 의지로 하게 된 거니까. 지가 지 돈을 넣고 지가 샀으면 뭐 자기가 투자한 거고 그거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 난 저 새끼 말만 듣고 투자했는데 투자 사기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기가 아닌 거지 자기가 투자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성전자가 대박이다 해가지고 나한테 5천을 보내. 그럼 내가 돈을 따가지고 난 6천을 줄게. 그건 사기겠지. 그죠. 요 분 같은 경우는 투자 사기가 맞는 것 같아.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너를 대표이사를 시켜주고 한 달에 수익금 300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거야. 벌써 그걸 믿으세요? 그거를? 믿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60대 여성분이 뭐 물론 대단한 사업가일 수 있겠지만 이분은 회사원이잖아. 이분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왜 대표이사를 해야 돼? 그럼 경영을 하라는 거잖아. 투자를 하세요라고 해놓고 돈을 이빨 뜯은 다음에 모든 책임은 너에게 물리겠다라는 게 난 보이거든. 이분은 그걸 못 보는 거야.
그 연대보증 채무가 6천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몇백 갚다가 도저히 그냥 못 갚는가 봐. 월세의 건물이 자녀 명의 임대차. 개인회생 요거 신청을 할 때 거주 형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꼼꼼하게 좀 봐요. 근데 그 모든 전제가 채무자 거여야 된다는 거야. 집도 채무자 거여야지 재산으로 보는 거고 3천에 40짜리 임대차 계약을 살았는데 자기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거야. 근데 월세는 본인이 내. 월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 40만 원은 공동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보는 게 그쵸. 사실 합리적인 거야. 그쵸. 그런데 어찌됐든 간 저희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금방 소개시켜드리고 180에 최저 생계비 110 제외하고 월세 일부 10만 원만 해서 60만 원에서 36개월 2,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갔어. 고정을 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고소장 제출. 투자 사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투자 사기인지 아닌지 법원이 알 수가 없잖아. 네가 사기의 피해자라는 걸 입증을 해라라고 한 거야. 민사 소송을 걸거나 형사 고소를 하거나 그럼 고소장이 제출되겠죠. 진정서나 하다못해 내용 증명이라도 이거라도 있어야 돼. 계약자가 다르다. 채무자가 계약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빼라.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소득 보정해라. 이분이 급여로 매달 180이 찍혔어. 급여 외적으로 들어오는 명절 보너스라든가 상여급여라든가 법원에서 이런저런 다른 계산식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보니까 200 정도는 된다. 라고 소득 보정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고소장 제출했고 소득 보정을 했고 추가 생기면은 법원을 설득하기 나름이에요. 같은 집에 오래도록 살고 있거든. 이 전에는 이 아줌마 이름에 2천에 30짜리 월세 집이었어. 근데 최근에 집주인이 1,000만 원에 10만 원 올려달라고 했나봐. 그러면서 아드님이 보증금 올려줄 때도 대출받고 하는 게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었나봐. 네. 계약이 바뀐 거야. 아들 명의로.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오, 더 많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급여가 오른 만큼 일부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더 갚는 걸로 법원이랑 쇼부가 된 거지.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기 힘들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자식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사기꾼들 진짜 사기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